전문가와 함께 이번 산불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부 교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현재 지리산 국립공원으로까지 산불이 확산됐다고 합니다.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 겁니까? 예, 일단 많이 아시다시피 지리산 같은 경우는 예. 내륙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네. 크고 또 높은 산이기 때문에요. 실제로 산불이 확산된다고 했을 때 그 피해 면적이 얼마나 더 넓어질지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좀 예측하기 어렵거든요. 예. 또 산이 워낙 넓기 때문에 비화, 지금 현재 많이 예. 문제가 되고 있는 이제 비화가 이곳저곳으로 이제 산불을 나르기 시작한다 그러면 네. 오히려 피해가 굉장히 커질 수 있는 이런 위험이 있습니다. 어저께 오후부터 이제 이 지리산 네. 국립공원 내 쪽으로 이미 이제 산불이 침범을 한 상태고요. 예. 지금 밤 사이에 그렇게 크게 확산된 상황들로 확인되지는 않습니다만 오늘 또 바람이 많이 불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확산에 대한 부분의 우려 충분히 있습니다. 네, 불길이 옮겨가는 방향을 보면 경북에서 동해안 쪽으로 옮겨가는 것 같은데 유네스코 세계유산이죠. 안동 화해마을과 병산서원 주변 주민들에게도 대피령이 내려진 상황입니다. 밤사이 근접했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이었던 건가요? 어제 저녁 때까지는 한 5km 인접까지 네. 이제 안동 화해마을 쪽까지 이제 근접을 했다. 그래서 상당히 밤사이에 우려가 그렇죠. 많았는데요. 오히려 밤사이에는 바람이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게 불지 않아서 오히려 이제 소강 상태 네.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어제 밤부터 지금 소방대들도 이쪽에 전문 장비들을 가지고 대기 중이고요. 또 실제로 이쪽 부분에 이제 이를테면 미리 사전에 이를테면 물을 충분히 뿌려놓는다든지 또 화재가 확산됐을 때를 대비한 예. 이 방호 조치 이런 것들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이 낙동강을 사이에 두고 화재 확산 경로가 이제 차단되긴 합니다만 예. 비화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를테면 이 강을 예. 넘어서 확산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마도 소방대들은 오늘 계속 여기서 대기하면서 혹시라도 모를 화재 확산에 대비를 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뭐 지리산 국립공원 또 안동 하회마을까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산불이 강원과 부산 지역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해당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의 대비가 필요한 상황인 겁니까? 예, 앞서 앵커분께서 말씀해 주신 예. 것처럼 그동안에는 계속 서풍을 타고 동쪽으로 계속 산불이 확산되는 그런 양상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실제로는 내일부터는 오늘 비가 내린 일부 비가 오고 나면 내일부터는 이제 꽃샘 추위 이렇게 네. 추위가 다가올 텐데 이러면 이제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는 이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럼 오히려 바람 방향이 이제 이를테면 남풍, 북풍, 그러니까 북에서 남쪽으로 부는 한마디로 지금 현재 영덕 지역에서 아래쪽 부분, 포항이나 경주, 부산 쪽으로 바람이 불면서 확산될 가능성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제가 오늘 풍향을 대략 오늘 아침에 확인을 해보니까 예. 비 온 이후에 이 지역들 그리고 이제 영덕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들 보면 대부분 이제 한 내일부터는 오늘 오후부터 혹은 내일부터는 북풍이 불기 시작하거든요.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그렇다 네. 그러면은 기존의 진압 방향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대응 전략 이런 것들도 바람의 방향에 맞춰서 지금 수정을 해 나가면서 지금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영남 지역 산불로 인해서 숨진 사람 지금까지 26명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산불 규모 중에서는 가장 큰 규모이고 가장 큰 인명피해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선 이제 산불 피해가 집계된 게 1986년부터인데요. 예. 그 이후의 피해로서는 가장 큰 피해입니다. 1989년도에도 28명이 사망한 적은 있습니다만 이번 피해 아직까지 산불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뭐 그렇게 되면 안 되겠습니다만 예. 추가적인 부상이나 또 사망자 발생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마 역대급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대부분의 이 사망자 또 이제 부상자분들께서 초기에는 이제 진압 대원들이 이런 부분 이제 화를 당하신 예, 경우들이 이제 맞아요. 알려졌는데 오히려 이제 이 확대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긴급한 대피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제 주민분들의 피해 이런 예. 것들이 계속 늘어난다고 하는 부분들이 좀 안타까운 부분들입니다. 지금 영덕에서는 요양원 노인분들이 대피를 하다가 차량이 폭발을 해서 3명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이 산불 상황 속에서 차량을 이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 겁니까? 기본적으로는 산불 시에 사람들은 많이 빨리 도망가야 되고 멀리 도망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차량을 예. 이용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차량을 이용하시는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도보를 이용해서 대피를 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겠고요. 예. 부득이하게 차량을 이용해야 한다고 한다면 우선 경로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을 정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불이 이미 발생한 지역이나 산불 인근 지역을 지나갈 때는 연기라든지 화염 또 심지어는 강풍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량 운행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만약에 이제 대피를 하신다고 한다면 평상시 주행속 시야가 확보된다면 예. 평상시 주행 속도보다는 조금 빠르게 이동하시면 되겠는데요. 다만 이제 너무 과속을 하게 되면
시야가 확보가 잘 안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고 또 불티라든지 낙하물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 과속을 하시지 마시라 이런 부분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창문은 잘 닫아서 연기가 들어오는 것들을 최소화하시는 것들 또 이런 부분들도 좀 중요한 요인이다. 근데 아무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보다는 도보로 이용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번 사고처럼 아무래도 폭발 위험이 가장 뭐 위험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인 겁니까? 폭발에 의한 요인들도 있고요. 또 사실 진짜 차량을 서로 다 이제 차량을 끌고 나오다 예. 보면 예. 사실 이제 정체라든지 이런 그렇죠. 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도보가 더 빠른 경우들도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게 차량을 우선 대피 수단으로 전제하시지는 마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것도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대피를 하다가 고립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는 어떤 건가요? 실제로 이제 뭐 산불에 둘러싸여서 어디론가 갈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런 경우 참 어떻게 이거는 안전한 방법이라기보다는 생존에 조금 더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요. 주변에 이제 가연물이 없는 이런 곳을 가급적이면 찾으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네. 또 평지라든지 높은 곳, 오르막보다는 땅 속에 낮은 부분, 웅덩이라든지 움푹 패인 곳 이런 쪽에 이제 대피를 하시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또 그리고 이런 뜨거운 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보호를 받기 위해서 얼굴 이런 것들을 잘 가리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주변에 물을 뿌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보면 물을 뿌려서 열에 의해서 이제 위험한 상황이 닥치는 예. 것들을 최소화하는 것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고립이 된 상황들이 다 바로 자기 주변에 바로 고립이 되지는 않지만 영역으로 예. 고립이 되는 상황이 그렇죠. 되잖아요. 예. 이런 경우에는 바로 119에 신고하셔서 고립된 상황을 정확하게 빨리 알리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구조 확률들이 훨씬 높기 때문에요. 이제 대피로가 정확하게 보이지 않는다 혹은 또 불길이 다 뒤덮었다라고 하면 빨리 신고를 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지금 산불이 난 지역이 이제 의성이랑 그다음에 그 산청이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이제 거주하시는 분들이 고령자분들이 많다 보니까 네. 대피하실 때도 인명 피해 나온 분들이 60대 정도거든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대피를 좀 해야 할까요? 방법이 있을까요? 예, 이번에도 사실은 이제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시면서 대피하는 과정, 또 예. 이제 대피를 못 하셔서, 근데 대피를 못 하셔서 사망을 하시거나 화를 당하신 분들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고령자, 재난 약자 이런 분들이란 말이죠. 이분들은 신체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대피를 한다 해도 정상인보다는 빨리 대피하시긴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또 한편으로 이분들은 대부분 SNS, 문자, 뭐 인터넷 이런 것에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네. 시시각각 변하는 이런 산불 상황, 또 예. 대피에 대한 상황들을 정보를 받으시기도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사실 주변의 이웃분들이라든지 지자체에서 이런 분들이 주거하고 계신 곳 이런 것들을 좀 미리 확인해서 주변에서 조력을 해주실 수 있게끔 체계를 갖추는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단순히 이제 지역 주민분들께서의 뭐 이런 대피 요령 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체계를 갖춰서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금 더 이제 제도를 좀 만드는 것들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또 다른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습니다. 산불을 진화하던 헬기가 추락을 해서 네. 70대 헬기 조종사가 네.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 이륙한 지 7분 만에 추락을 했다고 해요. 이게 사고 원인이 어디에 있었다고 보세요? 지금 현장의 목격자 말로 추락 당시의 목격자 말로 예. 얘기를 들어보면 전선에 걸려서 이분이 추락을 했다라고 이렇게 이제 하는 진술이 있었는데요. 예. 다만 이제 이 전선에 걸려서 추락을 했다 하더라도 전선에 걸리게 된 이유가 단순 조종사의 실수인지 아니면 기체 결함 등을 위해서 헬기 자체가 제어가 안 되는 상황에서 걸려서 추락을 한 것이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면밀하게 들여다볼 필요는 있습니다. 예. 네. 다만 이제 이 이륙 후에 한 7분 정도 내외에 이제 추락을 했다라는 걸로 예. 보면은 대부분 이제 이륙을 한 이후에 가장 먼저 이제 한 5분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담수지에서 가서 물을 담아오는 이런 이제 작업들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산불 현장으로 가기보다는 아마 담수를 하기 위해서 이동하는 과정에서 아마도 추락을 한 것으로 이렇게 이제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화 장비, 진화 인력에 대해서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산불 현장에 대형 헬기 등 진화 장비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진화 대원들의 필요도 지금 산불이 닷새째 이어지다 보니까 극에 달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주한미군에서도 헬기 투입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 어떻고 주한미군 뭐 헬기 투입되면 앞으로 어떻게 진화 작업을 이뤄 나가야 될까요? 실제로 헬기 같은 경우에 가장 이제 주력으로 화제를 꺼야 되는 장비이기 때문에 헬기의 부족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말씀들을 하십니다만 지금 산림청에서 가지고 있는 산불 헬기가 약 50여 대 정도 예. 되고요. 또 소방청에서 가지고 있는 소방 헬기가 지금 한 30여 대 정도 됩니다. 또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보유하거나 임차해서 있는 헬기들이 한 7, 80여 대 된다고 하면 예. 사실 수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부족한 건 아닌데요. 다만 문제는 이렇게 큰 산불에 대응하려면 중대형 헬기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특히 이제 대형 헬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7대밖에 없기 때문에 대형 헬기에 관련된 부분들은 다소 부족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어떤 이 확보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는 있겠고요. 또 지금 시제 벌써 이제 6일째 접어드는 산불 진압이 네. 6일째가 접어드니까 이 현재 현장에서
진압을 하는 진압대원이나 관계자분들이 이제 피로도가 거의 극에 달았거든요. 육체적으로나 혹은 또 정신적으로. 이럴 경우에 사실은 이제 산불에 의한 진압의 과정에서 어떤 이 위험도 있지만 안전사고의 위험도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하면서 진압을 해야 될 시점이고요. 또 다행스럽게도 이런 대형 헬기가 필요로 하는 부분에서 지금 미군에서 한 4대 정도의 이제 이 헬기를 지원하겠다고 했는데요. 2020년 이제 강원도 화재 때 이렇게 미군이 지원한 적은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그 이전이나 이후에는 없었습니다만 이번 산불이 워낙에 중요하기 때문에 또 워낙에 크기 때문에 이런 지원을 결정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오늘 전국에 비 소식이 예보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산불 진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